어제 한국당이요.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춥습니다. 그런데 웃도리를 벗은 이유가요. 하도 화가 나서 벗었는데요. 2018년 예산안 합의를 해줬습니다. 법정 기일이 됐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을 지켜서 다 처리했습니까? 저들끼리 주고받을 게 많을 때는 지켜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 정쟁이 있을 때는 해를 넘겨가지고 1월 1일 날 이듬해에 새벽에 처리해서 그러니까 한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슨 법적 기한이 아니라 사실상 탈법을 한 거죠. 2018년 예산은 2017년에 처리해야 되는데 해를 넘겨서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온 사방에 칼을 휘두르고 더 나아가서 안보를 지금 북핵이 전쟁 위기까지 부르고 있는 마당에 핵은 절대로 반대한다. 북한의 해상 봉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직도 운전성론을 주장하고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문재인 정권에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국정원을 개혁한다면서 완전히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그야말로 간첩을 아예 못 잡도록 만들어버리는 정보 수집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투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 한국당이 말로는 보수를 대변한다고 맨날 입으로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여야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2018년 예산안 합의를 아주 조기에 해줬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보면 뭐 가까스로 법정 기한을 앞두고 했다는데 과거요 2013년에 한번 보세요. 국정원 개혁 법안과 외국인 투자에 관한 조세 관련 법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당이 애를 미기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해를 넘겨가 이듬해 새벽 4시인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예산을 2014년 1월 1일 새벽 4시에 처리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거의 배째라식으로 해를 넘겼어요. 야당이 지금 현 여당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자, 그때 국정원 댓글이니 무슨 뭐 당선 무효니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갔는데 지금 그때보다 여권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 훨씬 심하고 국가의 정체성의 안보에 대한 훼손이 훨씬 심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예산 합의를 해주는 부분. 물론 거기에는 법인세, 무슨 소득세,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일부 브레이크를 걸었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법인세 과표를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무슨 아동수당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일자리 늘리는 부분을 공무원 정원을 갖다가 어떻게 조정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야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얻은 성과인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저 또한 이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11조에 추경을 안 해주면 마치 일자리 절벽이 올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그래 11조 추경하니까 나라가 살만해졌습니까? 그 11조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나눠먹고 끝내버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야당이 일부 제동을 걸으냐 안 걸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큰 틀은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야당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치 쟁점화 걸어서 투쟁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안보나 국정원 해체, 또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을 빙자한 이 정치적 사정,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투쟁, 즉 우리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의 법률안 통과에 협조 안 한다고 해를 넘기는 투쟁의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 허리멍텅한 인간들은 전부 완전히 녹여놓은 버터나 치즈처럼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꼬랑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겁이 나가지고 한마디로 여건의 구미에 맞게 전부 꼬랑지만 살랑살랑 흔들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나면 야당 의원 뭐 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이 안정적인 직업입니까?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냥 적당히 넘기고 항상 폼이나 잡고 다니는 양지의 일자리입니까? 오늘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홍준표 대표를 대비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대구 달서병이나 북구을 중에 하나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한다. 자, 당대표가 신청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대구를 지역구로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대구 지방선거 특강을 갖다가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조직 강화 특위가 지금 이 한국당은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 평가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사고지구당을 정해서 일부는 바꾸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넣고, 그리고 지금도 사고지구당이 있는 지역에는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서 넣는 물갈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홍일학 의원의 북구어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까지 한 사람이, 고향도 경남인 사람이, 자, 경남의 창녕 아닙니까? 물론 창녕이 무슨 대구 문화권이다 어쩌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러면 애초에 지사를 경북지사를 했어야죠. 지사할 때는 경남지사가 하기 쉬워서 경남지사 하다가 이제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이제 깃발만 꼽으면 되는 대구에 가가지고 또 국회의원을 하고 텃밭으로 삼아서 다음 대선을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왜? 대구가 보수의 고향이니까 거기만 붙어 있으면 뭐든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까? 자, 이 대표부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당이요, 안보나 국정원이나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을 두고 예산을 놓고 법안을 놓고 투쟁 한번 하지 않고 웃으면서 합의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반에 반만 돼서도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자, 심재철 의원 이야기를 제보고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다 묶어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했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버리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왕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 친북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해쳐시켜가는
청와대 일각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파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태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과거사위원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넘어서서 이 정권의 외교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상이 불투명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친북 친중화되어서 반미 반의를 외치면서 국가안보를 해체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를 하면서 즉 북한이 원하는 쌍중단, 평화협정, 그리고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와중에도 북한에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 등등을 다 내어 걸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하고 미사일 방어를 거부하고 또 중국에 약속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자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이렇게 철수를 갖다가 유도하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이 와중에 받겠다고 주장하고 핵은 절대로 갖다 놓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나 압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권한에 이 사람들의 친북 친중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적죄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된다, 내지는 여적죄를 적용해야 된다까지 좀 말을 하지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엉뚱하다, 상식을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당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자기가 나섰다. 현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이미 도를 넘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초재선 의원들이 용기를 내지 않고 있다. 자, 여당에서는 국회 부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했는데 본인은 진정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맞으면 사퇴하겠다. 그리고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어떻게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지 진상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원은 문제 제기를 적폐청산을 빙자한 법치 파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현 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절차에서도 법치를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 작업은 헌법 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308조가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배됐냐고 하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성향의 민간인을 주축으로 적폐청산위원회나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국정원 메인 서버, 행정부처 사법부를 싹 다 뒤지고 있고 그러면서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고 있는데 명백한 헌법 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조사활동이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놓았겠지만 법률에 허한 게 아니라 훈련과 규칙 등을 근거로 적폐청산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개별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재철 부의장 그나마 한국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양심에 기대어서 센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뭐합니까? 당 대표라는 사람은 이 마당의 정적들은 다 암이고 기생충이고 해서 도려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대구 달서나 대구에 북구에 북을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당협위원장의 눈독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한테 한마디 좀 충고하겠는데요. 저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애초부터 홍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난 대선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딴 소리로 선거 유세하고 유행가 부르고 다니고 수구 꼴통처럼 하면 25% 절대 못 넘을 거다라고 했고 보수 합쳐서 30%밖에 안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딱 그리 됐잖아요. 24.2% 나왔습니까? 그래 그러고도 내니까 이만큼 나왔다 하고는 대표까지 차지하고 자빠져서는 이제 정적들 처단하고 본인은 대구 지역구에 차지하려고 평생 야당 해먹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 그런 식으로 야당 대표에 맞들이고요. 적당하게 씹는 척하면서 사실상 문 정권이 제일 좋아할 사람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이런 식의 야당 대표를 하면요. 당신도 나중에 문 정권이 심판받을 때 심판의 대상에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 들으세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정치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야당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보수를 팔고 다닙니까? 다 그야말로 오늘 배지 던지고요. 집구석에 가서 자식들이나 보세요. 이 많은 짓거리입니까? 그나마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은 심재철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심재철 부의장은 아마 부끄러워서 이런 발표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들 잡아간다고 사실 심재철 부의장이 한 부분 중에 내가 뭐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어요. 국가 안보를 이렇게 해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만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저는 좀 못마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심 부의장의 용기에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요. 더 나아가서 나머지 120 몇 명쯤 되는 한국당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동네 지역구에서 골목에서 보거나 악수하겠다고 오면요. 손을 팽기쳐버리고 침을 뱉어버리세요. 사람도 아닌 자들입니다.